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한 첨단 기술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K방산이 차세대 첨단 전투기 엔진의 국산화 국가 전략 사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대 전장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인 공중전력의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손으로 개발한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전투기 엔진 국산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형 KF-21 보라매 양산 기체가 연속적으로 공개되며 세계는 다시 한번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KF-21 양산 1호기는 조립 중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되는 동체와 주익 결합을 성공했습니다. 최첨단 국산 전투기 생산에 가장 큰 고비를 넘긴 것이며 이로 인해 KF-21 동체가 완벽하게 완성된 과정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이어 전투기 조립이 가속화되며 성능 개발 역시 빠르게 완성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KF-21 블록 1과 블록 2 성능을 병행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시험비행은 기체를 한계치까지 몰아봐야 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을 배제할 수 없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올해까지 계획한 시험비행 2000소티의 최종 결과물을 양산 1호기로 화답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항공기 생산실장은 동체가 바닥에 누워서 불편한 자세로 일할 수 없기에 양산 1호기 동체를 작업대에 세워 거치해 일을 했다며 리벳과 볼트용 구멍 뚫는 작업은 자동화됐지만 정확한 작업을 위해 드릴의 속도와 강도를 극도로 예민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체에 결합된 주익은 탄소 섬유를 80겹 압착해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생산 라인에 자리 잡은 시제기 2대에는 주황색 선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시험 비행을 할 때 기체에서 발생하는 압력과 진동을 측정하는 센서를 연결한 선이라며 시험 비행 기체에서 조금의 오류라도 발견되면 극도로 예민하게 전투기 기체를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토록 순조롭게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는 나라는 드물기 때문에 한국이 사실 전투기 개발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이전부터 제반 기술을 탄탄히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무기체계 공개에 극한의 엠바고를 걸며 무기체계 제작을 선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성과를 보이는 국가로 유명한데요. 최근 한국산 전투기 레이저 무기 관련 소식까지 들려오자 이제는 대한민국이 6세대 제반기술 강화에 힘을 쓰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레이저 기술력은 이미 대공 레이저에서 처음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볼록 렌즈로 햇빛을 모으는 것처럼 강력한 레이저 빛의 에너지를 목표물에 집속시키면 흡수된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되면서 목표물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최초의 레이저 대공 무기 배치를 마쳤으며 현재 이를 실전 적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산 레이저 대공무기 시스템을 기존 계획보다 2년이나 앞당겨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을 시작한 이래 단지 4년 만에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에 성공한 것이며 시험평가에서 3km 밖 무인기 30대를 모두 명중시키며 100% 요격률을 자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기 성능은 놀라운 신뢰성을 자랑하며 세계 방산시장에서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는데요. 한국이 잘하는 것은 성능 개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빠른 생산 기간이었습니다. 지난해 실전 배치된 레이저 대공무기는 소형 무인기와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20kW 출력으로 1초에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발사되어 연속 타격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한화에서 개발한 레이저 대공무기 1회 발사 비용은 2,000원가량으로 아이언 돔과 비교돼야 될 정도로 저렴합니다. 이는 레이저 무기 중에서도 최저 수준으로 글로벌 방산 무기 시장에서 확실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개발한 레이저 대공무기는 전기만 있으면 어디서든 운용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무기체계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이란의 공격을 대한민국 레이저 대공무기로 막았다만 단 50만원을 사용해 모든 드론을 욕격할 수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특히 무인기 기술이 발달하는 현대전장에서 레이저 무기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북한에서 궤비행체가 잇따라 한국 영공을 침범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대공 레이저 무기 배치의 중요도는 빠르게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무기는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목표를 즉각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중력과 대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더욱 무시무시한 무기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정밀도가 높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는 운동력 학적탄도 계산이 필요 없이 직전하는 레이저의 특성 덕분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현재 대공 레이저보다 출력이 높은 30kW급 출력으로 트럭에 탑재해 이동 가능한 기동형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2와 드론뿐 아니라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며 해군 전투함과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는 100kW급 블록3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각광받는 것이 블록3 버전입니다. KF-21 전투기에 엄청난 레이저 무기가 달릴 수 있다는 소리인데요. 우리는 한국의 대공 레이저 무기 개발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면서 KF-21 전투기의 무기도 레이저 무기와 비슷한 결로 그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장 정보 수집 기술인 다출처 영상 융합 체계와 다중빔 안테나 기술까지도 완벽히 국산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려 국내 군사 전문가들까지 경악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 기반의 유무인 복합 체계의 전술적 구현을 진행할 기반 기술이 마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6세대급 전투기를 보유할 발판을 만들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에 사용될 다출처 영상 융합 체계에 전력하는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작전탐지 교란 파괴 방어를 수행하기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감시 정책, 영상 정보 처리 및 분산 능력을 향상시켜 효과적인 표적 타격 작전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다출처 영상 융합 체계는 전자광학 적외선 센서 등에서 수집된 대규모 정찰 영상을 통합 및 융합 처리하고 신뢰성이 보장된 표적 영상 정보를 생성하여 각 전장 관리 정보 체계에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미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하나의 안테나로 4개의 무기 체계와 독립적인 통신망 구축을 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다중빔 안테나를 제작했습니다. 한국형 기술은 다수의 타일형 다중빔 안테나를 원통형으로 배열하는 능동 이상 배열 방식을 사용해 360도 방향으로 다양한 대상과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이는 전파 방해와 악천 후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무인기의 작전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통신 능력까지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것을 공표했습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는 다중빔 안테나 기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유인 및 무인기, 함정, 위성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초고속 정밀통신 무기체계 개발의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이로써 KF-21은 무인 전투기와 함께 초고속 정밀통신의 발판까지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KF-21 전투기가 레이저 무기 장착의 발판을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전력화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추가 실험이 진행되어야만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30여 년간 산업용, 의료용, 국방용 레이저 관련 각종 융복합 연구를 통해 첨단 레이저 산업을 개척해왔습니다. 특히 첨단 소재 관련 광센서 관련 응용 연구와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힘을 쓰고 있으며 레이저 기술 응용의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6세대급 전투기 개발에 앞서 5.5세대급 전투기 KF-21EX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자 많은 국가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CNN은 지속적으로 한국 항공방산에 관심을 보내며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유럽국과 중동국의 한국산 전투기 구매 협상까지도 빠르게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최근 2035년 배치를 목표로 일본, 영국,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사업에 오일머니가 풍부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참여할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었습니다. 사우디를 참여시켜 막대한 비용 투입이 예상됨에 따라 자금력을 토대로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사우디가 GCAP를 참여하고자 했을 때 일본은 격렬히 반대했지만 결국 감당 안 되는 자금으로 인해 사우디에게 다시금 참여를 제안한 것이 아니냐고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KF-21 전투기 사업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GCAP가 6세대가 아닌 5세대 전투기급으로 개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더더욱 한국과 손을 잡는 것이 유리하다고 사우디 역시 판단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KF-21 전투기가 가지는 경제적 효과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상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무기경제 칼럼니스트 데런 애덤스는 KF-21 전투기 한 대당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력을 분석한 칼럼을 투고했습니다.
칼럼 내용에는 대한민국 무기체계 연구에 대한 결과와 한미경제 협력에 대한 내용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칼럼에 따르면 KF-21 전투기 수출 유발 효과는 약 24조 원 이상으로 측정되며 부품 생산과 공장 주변 시설 운영 등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최소 6조 원, 한국이 최신형 전투기 기술을 보유하는 데 성공하는 기술적 파급 효과는 약 50조 원의 금액을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KF-21 전투기 개발과 양산이 완료되는 2026년부터 시작해 더 이상 외국산 전투기를 구매하지 않고 한국산 전투기를 운용한다는 조건으로 아껴지는 모든 기술적 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칼럼에서는 대한민국이 이미 KF-21 전투기의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사업 시작 이듬해부터 작년까지 1차 협력업체들과의 관계를 다지며 12,0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KF-21 전투기 경제유발 파급력에 대해 방위사업청 전투기 사업단장은 KF-21 전투기의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취업 유발효과는 1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격적인 수출이 이루어질 시에는 해외 수출 생산 라인까지 가동되어 엄청난 인력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방사청은 KF-21 전투기의 최종 개발이 완료된다면 최소 400대에서 500대 이상의 해외 수출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개발 단계에 예상했던 것보다 현재에서 와서는 더욱 홍보가 잘 되고 있고 수많은 유럽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 구매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가 적극적이며 다른 유럽 수출의 활로도 폴란드가 열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유럽이 아닌 중동 석유부국에서도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는 한국과 경제적 교류 이외에 한국 군용무기 구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표적인 한국 우호국가 중 하나로 다양한 경제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한국산 무기를 구매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대한민국의 대공미사일인 천궁2를 1조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내전 개입을 이유로 미국산 무기 수입이 금지되고 유럽제 무기 수입도 힘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 한국과의 국방협력이 확대되면서 천궁2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접경국인 예멘의 후티 반군으로부터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을 받고 있어 무기 구입이 더욱 절실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구매한 요격용 미사일이 바로 천궁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무기에 만족하였고 이제는 또 다른 무기 구매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이라는 거대한 적국과의 마찰을 대비해야 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차세대 전투기 구매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는 불안한 국가 안보가 문제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국가입니다. 석유 수출 사업에 주력해 국가의 수출품에서 석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석유 수출을 통해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방산무기를 구매할 때도 현금 지급을 하며 석유 부국의 위험을 보였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1년치 국방 예산을 300조 원 가까이 책정하며 불안한 국가안보 위기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5세대급 전투기입니다. 처음 사우디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미국산 F-35 전투기였지만 미국은 F-35 전투기의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자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 무기로 눈을 돌렸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발발시킨 이후 러시아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여타 선진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방국가의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최첨단 전투기에 들어가는 최첨단 반도체 핵심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는 미국과 러시아가 아닌 제3국의 무기 구매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우디 국방부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KF-21 전투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의 독자적 성능 업그레이드를 진행했고 각종 성능 시험 비행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사우디는 한국으로부터 최첨단 탄도 요격 시스템인 천궁2를 도입했던 경험이 있고 한국과 다양한 군사협정을 맺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거래는 훌륭한 선택일 것임을 빈살만 왕세자는 확신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어 이를 제대로 발휘하기만 한다면 사우디에서 처음 가지려고 했던
F-35 전투기와 대등하거나 오히려 이를 능가하는 성능을 가진 전투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KF-21 전투기 블록 1과 블록 2에 관해서도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KF-21 전투기 블록 3까지 목표한 대로 성공을 이룬다면 사우디는 주변 적국들에 비해 확실하게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 KF-21 전투기는 블록별 단계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우디는 단계별 KF-21 전투기를 자국 상황에 맞춰 구매하고 배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록 1부터 블록 2, 블록 3까지 단계별로 총 300대가 넘는 KF-21 전투기 구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는 향후 10여 년간 한국 경제에 큰 이익을 보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함께 공동개발을 하며 떨어질 수 있었던 콩고물도 못 먹게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여론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인도네시아는 이젠 튀르키예 전투기 구매까지 손을 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는 대한민국 입국 당시 인도네시아보다 더 좋은 협력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란 언급을 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대한민국과 오랜 기간 협력으로 탄탄한 관계를 다지며 KF-21 전투기 공동개발국의 자리까지 탐내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의 중 사우디는 10년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우리 장관과 사우디 고위 관계자는 10년 동안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건설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은 적극적으로 KF-21 전투기의 수출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사우디 아라비아의 한국 전투기에 대한 관심은 호재입니다. 이제 한국이 다시 한번 잘 점검해야 할 것은 생산 라인입니다. 한국은 밀려들어오는 수출 물량에 아직 사인까지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첫 수출 사인이 이루어지면 바로 공장 설립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 계획을 세우며 신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은 KF-21 전투기는 물론 다른 전투기 생산까지 가능한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파스 시스템 강화로 인해 무인 로봇을 새롭게 투입시키는 계획을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이제 한국 공군에 인도될 KF-21 전투기 기체가 먼저 생산되고 이와 동시에 혹은 이후 수출 물량 생산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산 전투기 엔진 국산화율도 빠르게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11월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와 두산은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한 첨단 엔진 개발 관련 개념 설계 프로젝트에 참여해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두 회사는 본격적인 연구개발을 뜻하는 기본 설계 과정에 각각 돌입하여 방위사업청에 일감을 따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보았을 때 KF-21 전투기의 제트기 터빈 기술을 기반으로 빠르면 2030년까지 100%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엔진 국산화 비율은 약 43%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산화 과정은 상업용을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개발은 훨씬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개발 연구와 상업용은 다릅니다. 한국이 엔진 국산화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탑재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용이 높다면 개발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엔진 개발이 완료되었더라도 실제 상용화하기까지가 매우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이 바로 비용 문제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2030년까지 엔진 국산화라는 것은 어느 정도 미리 테스트용 엔진이 개발된 뒤 약 몇 년의 과정을 걸쳐서 상업화를 시키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인 즉슨 이미 국산 엔진 개발이 완료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한간에는 KF-21 보람의 국산 엔진 기술은 모두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소문이 떠돌지만 카이 관계자가 아닌 이상 자세한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 상황을 본다면 우리 한국이 세계적으로도 빠르게 전투기 선두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